자, 원리합계, 등비수열의 활용, 즉 등비수열의 합을 활용해서 푸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뭐 우리가 돈 같은 거 계산할 때 그거를 이제 원리합계라고 하는 건데, 단리법, 복리법이 있지만 단리법은 쓰지 않아. 왜? 없어진 제도니까. 개념상으로도 사실 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거야. 자,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원을 넣어놨어. 은행이 한 달에 월 이율 1%의 이자를 주겠대. 그러면은 자, 100만원의 1%는 만원이겠지? 그럼 1년 뒤면은 원금 100만원에 이자 12만원을 준다고. 그런데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한 달에 만원씩 주는 거니까 내가 100만원을 통장에 넣어놔. 그럼 한 달 뒤에 만원을 받겠지? 그리고 그 101만원을 다시 통장에 뺐다가 넣어. 그럼 은행이 다시 1%를 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만원이 아니라 1100원이 되겠지. 즉 돈을 내가 넣었다 빼면 이자가 더 붙고 안 빼고 오래 맡겨놓으면 이자를 적게 받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게 단리법이야.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 우리나라에만 초기에 좀 있었던 거지. 국민들을 우롱했던 거지. 그래서 이건 사라진 제도인 거고, 그러면은 자, 내가 100만원을 은행에 넣었더니 101만원이 됐네. 그럼 그 다음 달에 이자는 100만원에 대한 이자 만원과 원래 받았던 이자 만원에 대한 이자 100원이 또 나오겠지? 그래서 이자에 또 이자가 중복해서 붙는다라고 해서 복리라고 말을 한다고. 사실 용어 자체도 말이 안 되지. 뭐가 중복이야. 내 돈에 내 이자가 붙는 건데 이자가 내 거지 지네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놨어. 자, 그래서 어쨌든 모든 증가 감소는 내가 이자로 받은 것도 내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복리법을 쓴다라는 것 기억해 놓고, 자, 그럼 A라는 원래 껴 있어. 이게 내가 만약에 10%가 증가해. 그러면은 자, 원래 1 기준 0.1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걸 중딩 때는 자, 100분의 100이 원래 기본인 거고 10이 추가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게 100분의 100이 1이고 100분의 10이 0.1이겠지. 그럼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자가 3번 붙으면 1.1이 3번 곱해지는 거지. 왜? 내가 한 번 이자를 받았으면 이거 자체가 새로운 원금인 거거든. 그럼 이거에 다시 1.1, 다시 그거에 1.1 붙는 거지? 따라서 자, 원리합계에서는 A에 1 더하기 R, 이때 R이 이율이야. 증가면 플러스 R, 감소면 마이너스 R. 그게 n번 반복되면 그냥 n제곱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이거를 원리합계에 관한 기본 공식이라고 부른다. 됐지?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가 증가해. 그럼 A에 1.1, 그런 식으로 5번 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20%가 감소해. 그럼 A에 1, 마이너스 0.2, 뭐 그게 10번 이런 식으로 써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간다. 자, 이건 직접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줄게. 자, 우선 예금과 적금이라는 것 정도는 구분이 가지. 자, 예금이라는 거는 내가 통장에 돈 한번 딱 넣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100만원이 있어. 근데 대학 가서 쓸 거니까 2년 동안 쓸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에 맡겨놓고 2년 뒤에 찾아. 이게 예금이야. 그런데 자, 내가 대학교를 입학하면은 왠지 굉장히 근사한 백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알아보니까 백이 100만원이야. 지금 난 개털이야. 그래서 어떻게? 돈을 모아야지. 그럼 엄마한테 받는 용돈을 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3만원씩 통장에 자꾸 넣어. 그럼 3만원씩 쌓이겠지? 그래서 이게 뭐 2년 뒤에 100만원이 되게끔 만들고 싶어.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집어넣는 것, 이걸 적금이라고 부른다. 근데 적이 쌓을 적인 거거든. 그래서 예금과 적금의 기본 구분. 자, 그래서 자, 단순하게 예금 먼저 확인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원을 월 이율 1%로 2년 동안 예금을 할 거야. 그러면 100만원이 은행에 들어가는 순간 1.01, 1%니까 2년이면 24승 되겠지? 그냥 이거를 계산한 게 2년 뒤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야. 뭐 1.01에 24승이 얼마인지는
문제도 주어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이렇게 돈을 한번 집어넣고 더 이상 넣지 않고 그냥 나중에 찾는 것, 이걸 예금이라고 불러. 자, 근데 적금은 여러 번 넣는다고 했거든. 자, 그래서 요 원리 잘 봐. 자, 연 이율이 10%고 1년마다 복리로 다음과 같이 10년 동안 50만원을 집어넣을 거야. 단 적립 시기가 하나는 매년 초에 집어넣고 하나는 매년 말에 50만원씩 집어넣겠대. 자, 그렇다면 10년 말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셨네. 그럼 10년 뒤 찾는 돈이 얼마냐 그 말이겠지.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첫 번째 방법이라면 1년차 초에 첫째 1년차 1월 1일날 가서 통장에다 돈을 넣겠지. 50만원을. 그리고 2년차 초에 또 50만원을 집어넣겠지. 3년차 초에 또 50만원을 집어넣겠지. 그래서 언제까지? 10년차 초까지 매년 50만원씩 집어넣겠지. 이게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봐. 은행은 철저해. 얘들은 자기네가 딱 보관한 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돈을 이자를 준다고. 따라서 돈을 찾는 게 10년 말이야. 자, 그러면 1년차 초에 맡긴 50만원은 은행 입장에서 10년 말일날 돌려줄 거니까 꼬박 10년을 맡긴 거지. 1월 초부터 10월 말 꼬박 10개월인 거잖아. 그런 발상인 거야. 따라서 이때 맡긴 돈은 연 이율 10%니까 10년이면 50만원에 1.1에 10승만큼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2년차 초에 맡긴 돈은 얘보다 1년을 늦게 받았어. 그럼 이건 9년밖에 보관을 안 했어. 이 돈에 대해서는 1.1에 9승만큼만 주면 된다고. 그럼 3년차 초에 맡긴 돈은 또 1년 늦게 받았지? 그럼 50만원에 1.1에 8승만큼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10년차 초에 받은 돈은 10년차 초에 받아서 말일날 찾는 거니까 은행은 1년밖에 보관 안 했지. 그래서 이거에 1.1만큼만 돈을 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를 다 찾으려고 했더니 자, 이거 다 내 거지? 이걸 더해야 돼. 더하려고 봤더니 공교롭게도 등비 수열인 거야. 초항이 50 곱하기 1.1, 공비가 1.1, 항은 1승부터 10승 10개겠지. 그래서 등비 수열 합공식으로 R-1 분의 초항 50에 1.1이겠지? 그 다음 R에 10승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지. 물론 1.1에 10승이 얼마인지는 2.6이라고 주어져 있네. 계산하면 되겠지. 자, 이게 매년 초에 50만원씩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러면 2번 매년 말에 50만원씩 집어넣는다면 한번 확인해 볼게. 근데요, 여기 왜 10일이 있는 거예요? 50 옆에 가로 1.1. 여기 50 곱하기 1.1이잖아. 1년치 이자가 붙었으니까는 얘가 초항인 거야. 50 곱하기 1.1이. 이거 1.1이야. 아, 걔가 초항이에요? 네,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더한다라고 보는 거지.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자, 1년차 말에 매년 말이니까 50만원. 2년차 말에, 즉 1년차 12월 31일 날 50만원을 집어넣고 2년차 말 12월 31일 날 50만원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10년차 말일 날 또 50만원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보면 위랑 아래랑은 하나는 1년 초에 집어넣고 하나는 1년 말에 했으니까는 1년씩 늦게 돈을 집어넣은 거지. 자, 그래서 은행이 10년 말일차 돈을 돌려주려고 해. 자, 그런데 자, 1년차 말에 맡긴 거를 10년차 말에 찾는데 은행이 보관한 기간은 이미 1년이 지나고 왔지? 9년? 그렇기 때문에 얘는 9년밖에 보관 안 한 거야. 그래서 은행은 이 50만원에 대해서는 9년치만 이자를 줄게. 그럼 2년 말에 맡긴 거는 당연히 8년밖에 안 맡았으니까 8년치 이자를 주겠지. 그래서 그럼 10년차 말에 맡긴 거는 10년차 말일날 맡기고 당일날 말일날 돈을 찾아. 그럼 은행은 받았다가 주는 거잖아. 보관한 기간이 없어. 따라서 이자를 줄 것도 없이 그냥 50만원 그대로 주면 되겠지.
그럼 어쨌든 나는 이거를 다 더한 게 낼 거야. 자, 더하려고 봤더니 다시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초항이 50, 공비가 1.1, 항은 0승부터 9승이니까는 10개인 거 알겠지? 따라서 R-1분의 초항이 50이야. 1.1에 10승 1이라고 써지겠지. 자, 이렇게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어서 찾을 수도 있고 매년 말에 돈을 넣어 찾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찾는 시점은 무조건 말일로 계산을 한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자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는 거를 기수불이라고 하고 매년 말에 돈을 찾는 걸 기말불이라고 해서 이 용어를 외워서 공식을 쓰는 찐따 같은 애들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 뭐 기수면 어떠고 기말이면 어때. 나한테는 의미가 없고 언제 돈을 맡겨서 언제 찾는지 그리고 은행이 보관한 기간이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요 표를 만들 줄 알아야 돼. 지금 선생님 써준 요거. 왜? 얘를 가지고 활용을 하거든. 누가 이런 걸 시험에 내 조잡스럽게. 안 내 이런 거는. 여기 가서 다음 응용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 표 만드는 걸 기억해야 된다. 적금 구조. 알았지? 그럼 밑에 거 가지고 연습 꼼꼼히 하고 표를 꼭 만들어야 돼. 옆에 막 또 막 공식으로 대입해서 풀면 가만 안 둬. 자, 그럼 22번 봐봐. 자, 이제 그러면은 이런 적금을 활용하는 게 두 개야. 일명 상환이라고 해서 얘가 다른 말로 할부야. 그 다음 그 옆에 바로 연금이라고 나오겠지. 자, 요 할부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신용카드 제도가 발달해 있지? 그래서 요 할부라는 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것도 이제 막 정년퇴직들이 막 시작되지? 노땅들께서 따라서 연금을 막 지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연금 문제가 좀 사실 문제야. 연금 계산도 종종 튀어나온다. 알았지? 자, 우선 할부의 발상부터 생각해 볼게. 자, 이 발상이 이해가 안 되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애들이. 자, 할부의 발상부터 봐봐. 자, 이런 거야. 오늘이 1월 1일이야.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신형 핸드폰이 나왔어. 야, 사고 싶은데 나 개털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사고 싶어. 그래서 가게 가서 가게 그냥 신용카드 쭉 긋고 사주세요라고 했어. 기계를 주세요. 근데 기계가 나를 줬어. 자, 나는 근데 어때? 돈이 없잖아, 그치? 그럼 자, 신용카드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야. 자, 나는 돈이 없는데 우리 언니가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 근데 지금 남자가 없어. 1년 동안 쓸 일이 없잖아. 난 언니 통장이 어딘지 알아. 그래서 내가 언니 통장에서 돈을 싹 빼. 100만원을. 그래서 내가 1월 1일날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샀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모아서 다시 넣어놔야지. 나 언니한테 맞아 죽어. 그치? 그래서 오늘 바로 취직을 해. 그러면은 1월 말일날 첫 달 월급이 나오겠지? 2월달 말에 또 월급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10월달까지 월급을 받아서 이걸 그대로 내 통장에 적금을 넣어. 그래 놓고 10월 말일날 이걸 언니 통장으로 딱 넣어주는 거야. 그럼 언니 통장에는 다시 돈이 채워졌지? 그럼 나는 걸려 안 걸려? 딱 걸려. 왜? 자, 내가 이날 돈을 빼서 이때 집어넣었거든. 내가 또 100만원만 딱 만들어서 주면은 내가 안 뺐으면 언니 통장에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야. 내가 뺏는 바람에 이자가 안 붙었어요. 그럼 그 이자 때문에 나는 걸린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완전 범죄를 위해서 내가 빼지 않았더라면 언니 돈에 이자가 붙었겠지? 그 이자까지 내가 같이 플러스 알파를 넣어주는 거야. 완전 범죄. 자, 이때 내가 매달 그럼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할부라는 거다. 알았니? 자, 발상부터 기억을 해놓는다. 그럼 자, 문제 봐봐. 은행에서 1000만원을 이달 초에 빌렸어. 스케일 큰데? 그 다음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이번 달 말부터 2년 동안 갚을 거야. 자, 월 이율이 1%야. 매달 얼마를 갚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자,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1월 초에 지금 얼마를 빌린 거야? 1000만원을 빌렸어. 그리고 언제부터 갚기 시작해? 1월 말부터.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 1월 말일날 A1을 적금을 집어넣고 2월 말일날 A1을 적금을 집어넣고
그래서 2년이니까 24개월 말일날 마지막 A1을 적금을 집어넣는다. 그래 놓고 어떻게 이 돈을 최대한 빨리 이 적금 넣은 걸 찾아서 언니 통장에 넣어준다. 그때 통장에 넣어줄 때는 1000만원이 아니지? 내가 1000만원을 빼지 않았다면 얘는 2년 이자가 붙거든. 자, 얼마 동안 이자가 붙어요? 2년 동안 이자가 붙겠지? 네. 월 이율 1%니까 요 1000만원에 대해서 1.01에 24가 되게끔 하는 목표 금액을 채우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적금을 넣는다 하니까는 요 A1에 붙는 이자는 내가 갖는 거야. 이게 뭐 상관이 없지? 자, 그럼 이제 봐봐요. 그럼 내가 1월 말에 A1을 집어넣었으면 24개월 말에 돌려줄 때 은행은 이미 한 달 지나서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A1에 대해서는 1.01에 23승밖에 안 주는 거야. 2월 말에 맡긴 돈은 이미 2달이 지났다고. 2월 말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1.01에 22승만 주겠지. 그래서 마지막 24개월 말에 집어넣은 거는 말에 넣고 말에 찾는데 뭘 줘? 원금만 주면 되겠지. 그럼 이 돈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R 1.01-1분의 이번엔 초항이 A네. 그 다음 1.01에 항은 24개야 마이너스 1이 내가 갚기 위해서 내 통장에 적금을 넣은 거고, 그래서 만들어야 될 금액은 1000만원에 1.01에 24승, 그게 같아지는 A1을 찾으면 되겠지. 1.01에 24승은 1.27이라고 값이 주어져 있다. 이때 요 A1이 바로 내가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이야 라고 볼 수 있겠지. 라는 게 할부의 구조야. 자, 간단하지? 그럴 줄 알았어. 자, 세 번째 마지막 연금이라는 거야. 자, 이것도 발상을 먼저 기억해놔. 뭐 계산은 중요하지 않고 니네가 발상을 찾아야 돼. 봐봐요. 내가 회사를 진짜 오래 다녔어. 그래서 정년퇴직을 했더니 회사가 나한테 퇴직금을 주겠대. 근데 너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을래? 연금으로 받을래? 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럼 연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주는데요? 라고 했더니 매년 말에 500만원씩 10년 동안 받는데, 그럼 잘 생각해봐. 나는 오늘 1월 1일날 퇴직을 했는데 올해 말에 500만원, 내년 말에 500만원, 이렇게 500만원 준단 말이야, 10년 동안. 근데 내가 이걸 오늘 한꺼번에 다 받고 싶어. 그냥 연금을 안 받고 연금을 한꺼번에 받고 싶단 말이야. 자,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때? 얘가 1년 뒤에 500만원, 2년 뒤에 500만원이면은 1년 뒤까지 내가 그 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고 2년 뒤에 지급할 500만원 돼서 2년 동안 그 이자는 원래 회사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땡겨봤는데, 그럼 내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 이자를 까고 줘야 되겠지. 이자를 빼고 줘야 돼. 왜? 원래 이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너한테 돈을 미리 주니까 내가 이자를 못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럼 받는 내 입장에서는 이자를 띄고 받더라도 손해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 그럼 나는 올해 지금 초에 퇴직을 해서 얼만가를 내가 받을 건데, 자, 내가 만약에 연금으로 받는다면 A1을 받는 게 아니라 1년차 말에 500만원을 2년차 말에 500만원을, 그래서 10년차 말에 마지막 500만원을 받겠지. 자, 그러면은 자, 내가 A1을 받자마자 통장에 그냥 예금을 해놔. 10년차 말까지. 이때 내 통장에 불어나 있을 금액과 500만원씩 받자마자 바로 적금을 넣어. 그래서 10년 동안 모아놓은 금액이 10년 말 기준 서로 같다면 내가 좀 이자를 띄고 받더라도, A1을 받더라도 손해보는 건 아니지? 어차피 10년 뒤에 내 통장에 동일한 금액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라는 발상이다. 그래서 봐봐요. 자, 지금 연 이율이 8%니까 자, 1년 말에 받은 500만원을 통장에 예금을 적금을 넣으면 자, 10년 말에 찾는 거니까 은행에서는 이미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1.08에 9년치를, 2년 말에 집어넣은 500만원에 대해서는 1.08에 8년치를,
그래서 마지막 10년 만에 받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겠지? 이게 그럼 내가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합이야. 이걸 더하려고 했더니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500 1.08에 10승 빼기 1 되겠지? 근데 이 금액이 내가 A1을 받자마자 은행에 예금을 해놔. 그럼 여기는 초에 맡겨서 10년 말고 꼬박 10년이지? 그럼 저 A1에 대해서는 1.08에 10승만큼 돼 있을 거라고 10년 뒤에는. 그게 같아지도록 하는 A값 구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연금의 일시금 수령이라고 하는 거야. 즉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로 땡겨받는 방법이야. 이것만 모두 계산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실제 받아보면은 자 내가 500만원 10년 받으면 5천만원이지? 근데 그걸 내가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3,356만원 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조금 받는 거 가서 막 1,600, 1,700이 깎인 것 같지만 10년 뒤에 비교해보면 어차피 3,356만원에 또 이자 붙을 거 아니야. 그 이자는 내가 다 갖는 거지? 그래서 10년 뒤에 내 통장에 어차피 동일한 금액이 있을 거다 그 뜻인 거지. 그래서 이걸 연금의 일시금 수령이라고 부른다. 자, 이게 연금 관련 기본 문제야. 자, 예금, 적금, 할부, 연금 세 가지 원리학계 꼭 기억해. 기본 문제야 이거. 알았죠?